요즘 들어 허리가 자주 쑤시거나 예전 같지 않게 키가 조금 줄어든 느낌이 들지는 않으신가요? 예전에는 가볍게 넘겼던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질까 괜히 겁이 나지는 않으신지요? 혹시 넘어질까봐 외출이 줄어들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은 없으신가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변화를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넘기지만 사실 이 안에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신호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골다공증입니다. 골다공증은 아프다고 크게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조용히 아주 천천히 진행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골절이라는 큰 사고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실제로 국내 연구에서도 60대 이후 골절의 상당수가 골다공증과 관련되어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한 번의 골절이 이후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평생 농사짓고 일하며 몸쓰며 살아왔는데 뼈가 약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말이지요. 우유도 제법 챙겨 마셨고 특별히 아픈 데도 없었는데 왜 이런 진단을 받았는지 억울하다고 하십니다. 병원에서는 골다공증 수치가 나쁘다고 하는데 정작 본인은 크게 불편하지 않으니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도 하십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오랫동안 어르신들을 만나온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골다공증은 불편함을 느낄 때쯤이면 이미 꽤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하는 병입니다. 제가 만났던 한 70대 초반의 어르신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평소 성격이 아주 부지런하고 동네에서도 걷기를 즐기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서 가볍게 미끄러졌는데 그 충격으로 손목이 골절되었습니다. 큰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검사 결과 골다공증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허리가 조금 아픈 것도 키가 줄어든 것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오히려 뼈가 약할까봐 운동을 줄이고 움직이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문제를 더 키웠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이 어르신에게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골다공증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칼슘 부족만을 떠올리지만 사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뼈는 마치 집을 지탱하는 기둥과 같습니다. 젊을 때는 튼튼한 재료로 계속 보강 공사를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새로 보강하는 힘은 줄고 낡은 부분이 더 빨리 닳게 됩니다. 여기에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가 겹치고 남성 역시 나이가 들면서 뼈를 지켜주는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햇볕을 덜 쬐면서 비타민 D가 부족해지고 움직임이 줄어들면 뼈는 사용할 일이 없다고 판단해 점점 약해집니다. 여기에 흡연이나 잦은 음주, 짠 음식 위주의 식습관까지 더해지면 뼈는 더 빠르게 속이 비어가게 됩니다. 골다공증은 이렇게 여러 요인이 겹쳐서 생기는 결과입니다. 다행히도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의외로 일상에서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진행 속도를 늦추고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약이나 수술만이 답은 아닙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뼈에게 필요한 재료를 꾸준히 공급해주는 것입니다. 칼슘은 단순히 많이 먹는 것보다 몸에 잘 흡수되도록 돕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비타민 D가 함께 작용해야 뼈 속으로 들어갑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칼슘과 비타민 D를 함께 관리한 그룹에서 골절 위험이 낮아졌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뼈를 살짝 자극해주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걷기처럼 체중이 실리는 운동은 뼈에게 아직 쓸모가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실천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이나 낮에 햇볕이 있을 때 하루 20분 정도 가볍게 산책을 해보세요. 너무 빠를 필요도 없습니다. 편안하게 대화가 가능한 속도가 좋습니다. 식사는 새끼를 거르지 않고 멸치나 두부, 채소를 골고루 챙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짠 음식은 칼슘을 빠져나가게 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운동은 무리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갑자기 무거운 운동을 하면 오히려 골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조금씩 꾸준히가 핵심입니다. 물론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골절 경험이 있거나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인 분, 신장 질환이나 내분비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보충제 역시 무조건 좋다고 드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몸 상태에 따라 필요한 양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어르신은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걷기를 다시 시작했고 식사도 신경 썼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허리 통증이 줄었고 무엇보다 다시 외출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밤에 잠도 더 깊이 잘 수 있었고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뼈 건강을 챙긴 것이 삶 전체를 바꿔놓은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 가벼운 스트레칭, 규칙적인 수면, 넘어지지 않도록 집안 환경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미끄러운 슬리퍼를 바꾸고 밤에 불을 켜는 습관만으로도 낙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말 조금만 바꿔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뼈가 약해지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밤, 내일 아침부터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뼈를 아끼고 돌보는 습관을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남은 시간들이 조금 더 자유롭고 덜 아프고 더 자신감 있게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